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파라메타를 추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식을 다시 쓰면 원래 매트릭스 형태로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이제 B의 YT는 겜마 1의 YT-1 더하기 겜마 2의 YT-2 더하기 여기 ET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얘를 이제 하나하나 다 표현하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었죠. B11의 Y1T 더하기 B12의 Y2T는 여기에 이제 뭐 겜마 이렇게 소문제 겜마 11의 여기 Y1T 더하기 소문자 겜마 12의 y2t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여기 쭉 있고 끝에 이제 e1t가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는 이제 b21의 y1t 더하기 b22의 y2t는 하고 이게 또 쭉쭉쭉 있습니다. 그죠? 끝에 이제 e2t가 있겠죠. 자, 얘를 추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y1t에 관한 식이죠. 그러니까 y1t가 종수 변수인 거고 두 번째 식은 y2t에 관한 식. 그래서 y2t가 기본적으로는 종수 변수인 거죠. 그래서 이걸 추정하면 됩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연립 방정식 모형이죠. 근데 이런 연립 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중요할 게 뭡니까? 바로 내생성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내생성 문제라는 거는 종수 변수와 선면 변수 사이에 콜레이션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E2t가 한 단위 올라가면 E2t가 한 단위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Y2t가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 B2t라는 게 양수라면 Y2t가 Y2t도 올라가고 Y2t가 올라가면 첫 번째 식에서는 Y2t가 선면 변수잖아요. 그죠? 얘가 변하면 또 얘가 변합니다. Y1t도 변하죠. Y1t 변하면 얘도 Y1t가 있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두 번째 식에 보면 두 번째 식에 있는 에러 텀과 두 번째 식에 있는 선면 변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따라서 내생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스트럭처 이퀘이션을 바로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리듀스 폼에서 시작합니다. 자, 리듀스 폼을 다시 써보면 왼쪽에 yt고 b 인버스를 곱해서 b 인버스 곱했었죠. 그래서 겜마 1의 yt-1 더하기 b 인버스의 겜마 2의 yt-2 더하기 b 인버스의 요게 et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제 b1의 yt-1 더하기 여기 b2의 yt-2 더하기 얘는 이제 ut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첫 번째 구조식에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하나의 식에 내생 변수 둘 다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리듀스 폼으로 표현해 버리면 첫 번째 식에는 y1t만 있고 두 번째 식에는 y2t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식은 그냥 이 리듀스 폼을 바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정하면 되겠습니까? 보시면 식은 두 개고 에러 텀이 있는데 U1T, U2T 에러 텀인데 에러 텀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죠. 전형적인 무슨 모형입니까? 전형적인 SUR 모형이죠. 그래서 SUR 모형 추정하듯이 추정을 하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SUR로 추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의 행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B1과 B2 그리고 이 UT에 들어가는 이제 분사 공분사 행렬이 있겠죠. UT는 이제 지금부터는 노말로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UT는 노말이겠죠. 왜냐면 E1, E2T가 노말이니까 제로 쓰고 2x1 제로스 매트릭스 쓰고 제로스 벡터고 요게 오메가 2x2 오메가 분산 공분산 행렬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 모형을 적용하면 P1과 P2를 추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각각의 for each iteration 각각의 이터레이션마다 우리가 뭘 샘플링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V1과 V2를 샘플링 할 수 있고, 그죠? 또 두 번째 블락에서는 오메가를 샘플링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한 이터레이션 내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V1과 V2 그리고 V1과 V2 샘플링하고 오메가를 샘플링 했다고 칩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할까요? 세 번째는 샘플링 하는 거 없어요. 지금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뭘 계산하면 됩니까? 충격 반응 함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충격 반응 함수를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주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UT는 뭐라고요? UT는 B 인버스의 ET 이렇게 됩니다. 그죠? B 인버스 ET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시 표현하자 그러면 노멀의 평균은 제로인데 B 인버스 ET잖아요. 근데 ET의 분포는 뭐고? 노멀의 0, 아이덴티 매트릭스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상수 곱해져 있네. 그러면 얘는 B 인버스의 B 인버스 트랜스포즈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 곱해져 있으면 안에 들어갈 때 분산이 제곱이 안에 들어갈 때는 분산이 되면서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B 인버스와 B 인버스 프라임 사이에는 이 트랜스포즈 사이에서는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있지만 생략했습니다.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제곱이 들어간 거 행렬 제곱은 이렇게 그 행렬 곱하기 그 행렬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바로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오메가입니까? 아니면 B 인버스입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건 오메가를 추정하는 거죠. 서에서 샘플링이 되는 거는 오메가가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B 인버스로 바로 샘플링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 안에는 이 오메가는 2x2라고 했잖아요. 오메가는 2x2입니다. 2x2고 그래서 얘는 별표, 네모, 대칭이니까 그다음에 세모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B 인버스의 B 인버스 트랜스포즈는 B 인버스 그 B는 B11, B12, B21, B22였지만 B 인버스는 지난번에 한 것처럼 A11, A12, A21, A22 에다가 다시 A11, A12, A21, A22라고 합시다. 이게 트랜스포즈라고 한다면 자 여기 얘를 풀게 되면 얘도 계산하게 되면 식이 나오겠죠. 식이 나올 겁니다. 식이 나올 거고 당연히 얘들도 이게 첫 번째 값들도 막 A들의 A1 이런 A들의 함수고 얘들도 A들의 함수고 얘들도 A들의 함수고 얘들도 A들의 함수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놈은 별표랑 같아야 되고 그죠? 맞습니까? 왜? B 인버스 트랜스포즈가 뭐랑 같습니까? 얘가 바로 오메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왜냐면 얘가 이제 UT의 분석 공무생렬이니까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놈이 이제 별표고 이놈이 B 대각에 있는 놈들이 이제 사각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2x2 해당되는 놈이 이제 삼각형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놈과 이 놈은 같은 놈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식이 몇 개, 이게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미지수가 몇 개인지 보시죠. 우리가 알고 싶은 미지수 어디 있습니까? A들이 우리가 알고 싶은 미지수죠. A11, A12, A21, A22가 우리가 알고 싶은 미지수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데이터 나오는 숫자는 뭡니까? 오메가에 있는 거죠. 별표, 네모, 세모가 우리가 아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별표라는 숫자는 얘랑 같아야 되고 네모라는 숫자는 얘랑 같아야 돼요. 그리고 세모는 같아야 됩니다. 자, 미지수는 4개인데 그렇다면 우린 식은 몇 개 있습니까? 식은 겉보기에는 4개가 있습니다. 왜냐면 행렬의 칸이 4개니까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비대각은 값이 같잖아요. 또 이 두 개가 같이 같아요. 이 두 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지수는 4개인데 식은 사실상 3개밖에 없어요. 그 미지수의 수가 식의 수보다 더 많죠. 이러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죠. 유니크한 솔루션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식을 하나 더 추가해 주거나 또는 그 미지수 중에 하나를 없애줘야 돼요. 그게 없애주는 방법 중에 가장 파퓰러한 게 요 A12를 0으로 만들어 봅니다. A12를 0이라고 강제하는 겁니다. 제약을 부여합니다. 제약. 이 제약이 무슨 의미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A12를 0이라고 하자. 이 0이라고 하는 가정 또는 제약이 센서블한지 아닌지는 따지지 말고 일단은 0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B 인버스는 로어 출환계 매트릭스죠. 로어 출환계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B 인버스 프라임은 오메가고, 그러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그 파이티브 데피닛의 시메트릭하고 파이티브 데피닛한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 그런 행렬이 바로 B 인버스 되는 거죠. 얘는 숫자는 숫자. 얘는 숫자로 채워진, 우리가 아는 숫자로 채워진 2파이터 행렬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B 인버스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B 인버스죠. 그 제곱을 해서 파이터 데피닛의 시메트릭한 행렬이 되는 그런 행렬이 있다 치면 그 행렬은 이 오메가로부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바로 촐레스키 디컨버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숫자의 루트를 계산하는 똑같아요. 4에다 루트 하면 2가 되는 거죠. 즉 2의 제곱을 하면 4가 되잖아요. 그죠? 2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제곱에서 4가 되는 숫자가 바로 루트 4가 되듯이 우리가 제곱을 했을 때 오메가 되는 행렬을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B 인버스는 촐레스키 디컨버션에서 오메가 하면 됩니다. 얘는 로워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형태로 나와요. 형태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매 이터레이션마다 우리가 서의 추정 방법을 이용해서 서의 추정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V1과 V2와 그 다음에 오메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메가로부터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냐면 B 인버스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인 B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로부터는 뭘 계산할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최종적인 충격 반함수는 뭡니까? 세타 J죠. 세타 J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psi J의 B 인버스입니다. 그죠? 그럼 B 인버스는 이렇게 계산이 되면 돼요. 그죠? 그러면 P1, P2로 뭘 계산하면 됩니까? P1, P2로 뭘 계산하면 됩니까? P1, P2로 우리는 F를 계산할 거예요. P1, P2로 F를 만들 겁니다. P1 여기 V2 아이덴티 매트릭스 0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F로 뭘 하면 됩니까? F의 J성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F의 J성 한 다음에 어떻게? psi J는 1,1 블락 of 뭡니까? F의 J성 되는 거죠. 그 F J성에서 그중에 1,1 블락 2x2겠죠. 얘를 psi J라고 얘를 여기다가 싹 넣어주면 바로 세타 J가 샘플링이 돼요. 그래서 이 J는 0부터 시작했죠. 단기부터 1, 0, 1, 2 쭉 해서 뭐 우리가 알고 싶은 호라이즌까지 충격 반함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게 한 이터레이션 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터레이션 내에서 P1, P2 오메가를 샘플링하고 첫 번째 블락에서 P1, P2 두 번째 블락에서 오메가 샘플링하고 그럼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샘플링된 P1, P2 오메가를 가지고 F 계산하고 그러니까 P1, P2 오메가 하나의 값이 있는 거죠. 한 이터레이션 내에서 그래서 F를 계산하고 F의 J승을 한 다음에 F의 0성, 1성, 2성, 3성, 4성 하면서 그때마다 psi 0, psi 1, psi 2, psi 3 그래서 psi 대문자 J까지 저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 그때마다 B 인버스 곱하면 그게 바로
세타 J가 되겠습니다. psi J도 당연히 2x2고 B 인버스도 2x2니까요. 그죠? 세타 J도 2x2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 J도 이제 저장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한 이터레이션 내에서 발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V1, V2, 오메가를 어떻게 샘플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다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